친애하는 코넥사 포인트 탁구센터 멤버분들께 저는 매니저입니다. 코넥사 포인트 탁구센터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 앞으로 다가올 재개장에 대한 관심, 센터의 거기에 대한 당신의 관심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수리 과정 동안에 기대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런 전기적 문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발해 버렸지요. 일이 더 오래 걸리도록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린 정말 알려드리게 될 게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에게 뭐뭐라는 점을요. 그 센터의 재개장이 반드시 늦춰져야만 한다. 연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말이죠. 센터는 원래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재개장을 하기로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4월 1일 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재개장할 겁니다. 5월 1일 날.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요. 모든 멤버들의. 우린 정말 기대합니다. 보는 거요. 당신 돌아오는 거 보는 거 말이죠. 코트로 곧.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내심과 그리고 이해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매니저 탁구 센터 매니저 올림. 그날은 첫 번째 축제날이었다. 4살짜리 소녀 캐시에게 있어서 그녀는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그녀는 쭉 상상을 해왔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맛있는 사탕들을 오랫동안. 그랬을 때 그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카니발에 그 반짝거리는 조명과 음악이 만들었다. 그녀가 기쁨으로 펄쩍 뛰도록. 마술사가 보여줬다. 그의 기술을. 그리고 그녀는 환호했다. 그녀의 가족과 함께.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보았다. 많은 커다란 풍선들, 그 퍼레이드에 있는 풍선들이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마치 괴물처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캐시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솜사탕을 떨궜다. 바닥에. 그녀는 재빠르게 숨었다. 그녀의 엄마 뒤로. 단순하게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청중에게 좀 동요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감정을 휘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보다 그런 방법은 없다? 뭐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 열어버리고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뭘 가지고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일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 공개해버리는 거. 이것에 의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자면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긴 이야기, 당신 가족에 대한, 휴가에 대한, 아니면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악의적 사진을 무대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난 얘기하는 거다. 당신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핵심적인 전기적 당신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아니면 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순간에. 아니면 자기 비하적인 좀 농담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검증된 방식이다.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청중과 낯선 사람들의 청중, 그리고 또 깔아두는 것에 그런 방법이다. 그 기틀, 토대를 당신이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그 기틀. 가혹한 현실은 뭐뭐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주장 이런 것에 유대감을 안 느낀다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지만 그들은 그럴 거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하는 거 코치 반스 반덴 벨드란 사람은 그들이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사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바로 당신과 공유함으로써
뭔가 드러내는, 폭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개인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당신은 총중 멤버들에게 방식을 허용해준다. 당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 있다. 그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힘, 권력의 지점에 있다. 한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거의 모든 한 사람 골라서 한 사람한테 다 연결돼 있다. 지구상으로, 지구상에서 우리는 구현화된, 현신화된 육체를 가진 그런 개체들이다. 갇혀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화된 자료의 흐름이고 기억이자 영향을 미치는 자이자 그리고 더 웅대하고 커다란 인류의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의 결정, 오늘날의 그 결정은 가진다. 먼 거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 영향력이 두는 책임을 우리에게 책임을 딱 둬버리는. 자, 어떤 책임이냐 하면 첫 번째, 자, 좋은 조상이 되라는 책임.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좀 취해보라는 책임. 시간여행을 저 앞으로 한번 가보라는 책임. 그리고 상상해보라는 책임. 행복을 상상해보라는 책임. 수십억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수생이 전에 우두머리들, 이 북미 지역의 이로코이족,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만들었다. 7세대 관리, 어떤 집사로서의 정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가르쳤다. 사람들한테 고려해보라고. 영향력을, 모든 각각의 영향력을,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7세대까지 미래로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고려해보라고. 그 소중한 수십 년의 세월, 지구가 우리의 곳인 그런 수십 년의 세월 안에, 비록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정원을 즐기고는 있지만 우리 조상들에 의해 심겨진, 훔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그늘을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훔치면 안 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섭식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성되어진 초기 어린 시절에, 그리고 또 타고난 생물학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맛의 선호도라고 하는 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인생 내내 신경 가소성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성,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더한 유연성이 존재한다. 음식의 행동에 있어서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이것은 굉장히 멋진, 아주 좋은 소식이다. 모험심이 있는 먹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저녁 메뉴를, 뭐 크고 맛있는 세상 아니야 바깥쪽은 어차피. 그리고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다. 그 사람들에게 열렬히 원하는 사람, 깨버리기를, 형편없는 식습관을. 딱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 좋아하는 걸 배우는 것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또한 역시 어른들이 재조정할 수 있어. 도치 재조정할 수 있어. 그들의 취향, 입맛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환하는 사람들, 가공 처리된 곡물 음식, 뭐 이를테면 흰빵, 흰 쌀밥에서, 가공 처리된 곡물에서 어디로, 통곡물 형태로 전환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선호하는 걸 배운다. 견과류 풍미, 그리고 또 좀 씹는 맛이 있는, 좀 질기거나 좀 이렇게 쫄깃쫄깃한 씹는 맛이 있는 식감, 그거를 점점 좋아하는 걸 배우게 된다. 반복되어진 노출, 그리고 또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의지, 변하려고 하는, 그게 핵심이다. 수능, 10대 시절의 수능은 쭉 연구되어져 왔다. 둠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상황에 둠으로써.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만들라고 요청을 받는 그런 상황. 선택이나 결정을 해라 라고. 그 선택이나 결정에서 그게 그래 보이는, 좀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다른 사람,
그 집단에 있는 모든 각각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랑 위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흥미로운 것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에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이다. 그 수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몸을 아는 점인데 수능이라는 것이 퍼져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똑같이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 따라서 그 기꺼이 하려는 마음,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려는 그 마음은 도달하게 된다. 정점에 14세 연령쯤에. 그 이후로는 그 성향은 감소한다. 그래서 한 16, 17세쯤이 되면 젊은 사람들 훨씬 더 좀 반대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집단에. 그리고 또 옹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게 중요한 결과값이다. 그것은 보여준다. 몸을 아는 점을. 또는 몸을 아는 점을 입증한다. 영향력.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감에 따라 그들은 더욱더 회복 탄력적이 되고 더욱더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의견을 개인으로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떻게 뇌가 습관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는 이다. 중요하다. 사업에. 한 질문,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은 이다. 당신은 정말로 애쓰고 있는가? 습관을 깨려고. 아니면 당신 그냥 더 잘할 건가? 갖다 붙임으로써 또 다른 하나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거 뭐뭐라고 알려진 바로 그거 이 유혹 묶기라고 알려진 워튼 대학 교수 이 KT 맥먼이라는 사람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뭐뭐라고 불리는 붙잡고 있기 헝거 게임스라고 하는 그것을 인질로 붙잡고 있기라 불렸던 그런 거. 체육관에 인질로 붙잡고 있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은 오로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의 오디오 장비에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 이거는 좀 사용하는 것이다. 좀 유혹적인 습관을 한마디로 듣는 거. 그 멋진 오디오북을. 그리고 또 결합한다. 이것은 결합한다. 그것을 습관과 결합한다.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아마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결합되지 않았더라면 좋아하는 것과 습관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습관을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아마도 느낄 수밖에 없는 강제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마치 운동 같은 거 이를테면 그런 습관 참가자들 그 사람들의 장비가 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그 참가자들이 51% 더욱더 방문할 것 같았다 체육관을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다 그게 끝난 다음에 거의 3분의 2가 돈을 지불하기로 선택했다 가지려고 오로지 체육관의 접근을 가지려고 그들의 장비 그들의 기기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체육관에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선택했다. 위쪽 그래프는 보여준다. 최고의 이점들 이를 집에서 하는 거 재택근무 자 어디에 기반해서 2023년 전세계 조사에 기반해서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점은 통근 없음이었다. 선택되었는데 그냥 뭐 60%가 좀 안되는 사람들 그 응답자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가스비하고 뭐 점심비용 아끼는 거 이게 두 번째 위치에 차지했다. 그리고 유연성 언제 내가 일할지에 대한 유연성이 셋째를 차지했다. 그 응답자들의 비율 퍼센테이지 그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덜한 준비하는 시간 일에 대한 그 비율이 30%가 넘었다. 응답자들의 비율 뭐뭐라고 언급하는 개인적인 좀 조용한 시간 이걸 언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았다. 그거 비율보다 퍼센트보다 그 사람들의 퍼센트 선택했었던 사람들 시간을 더 많이 가족과 친구랑 쓸 수 있는 거 그 격차
그 비율의 격차, 응답자들의 비율, 그 사람들이 더 적은 회의를 골랐었던, 그리고 또 그 비율, 그 사람들의 비율, 그 사람이 선택했었던 통근 없음, 그 선택했었던 사람들의 그 격차는, 그 둘 사이의 격차는 대략적으로 50%포인트였다. 게리 그랩만은 태어났습니다. 뉴욕시에서 1928년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그 나이 3살의 나이에 그가 7살이었을 때 그는 커티스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이라는 그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는 받았다 훈련을 그게 깔아줬었던 그 기초를 깔아줬었던 그의 경력의 1949년 그는 이 레벤트위트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나서 콘서트에서 공연을 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후반 때 이 그래프먼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손가락을, 그 오른쪽에 손에 있는 손가락을.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피아노 연주하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본 다음에 전통적인 피아노 연주, 공연, 그것의 관행을 양쪽 손을 다 쓰는 그걸 고려해 본 다음에 그는 집중했다. 작품들에 오로지 왼손만을 위한 작품, 이를테면 이 레벨이라는 사람의 피아노 콘체르토, 이 왼손만을 위한. 이 그랩만은 돌아왔다. 커티스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때 멤버로서 피아노 교수진에 거기서 그는 가르쳤다마는 아주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 랑랑 포함해서,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의 헌신, 음악에 대한 헌신은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넣어준다. 개념 모델, 이거는 설명이다. 보통은 되게 굉장히 단순화된 어떻게 뭔가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거는 완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정확할 필요도 없다. 그게 유용한 이상은 파일하고 폴더하고 뭐 아이콘들, 당신이 전시되는 걸 보는 그런 것들, 컴퓨터상으로 스크린상으로, 그게 도와준다. 사람들이 만들도록 개념 모형을, 뭐 문서라든가 폴더 같은 것들 컴퓨터 안에 있는, 아니면 그거의 개념 모델, 뭐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이라든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 같은 말인데 뭐 아무튼 스크린상으로. 이 사실 어떤 폴더가 안에 있지는 않다. 컴퓨터 안에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효과적인 개념화이다. 설계된, 만들려고 설계된 그것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쉽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설계된, 이따금씩 이러한 묘사, 설명,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덧붙인다, 혼란을. 근데 뭐 이메일 읽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할 적에 그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장비 안에.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그곳이니까. 그게 전시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료는 클라우드 안에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뭐냐면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 좀 멀리 있는 기계에. 개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의 그런 것이다. 반면에 그게 아마도 실제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다. 어떤 부분들로.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은 다양한 기계들에 좀 위치되어질 수 있다. 그게 거의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는. 그 주요한 교통의 틀, 방식, 개발도상국에서의, 뭐 심지어 대도시에서의 그러한 주요한 교통 방식은 이다. 여전히 걷기이다. 왜냐하면은 제약 때문에, 자원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광범위한 운송 체계,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사람들은 긴 거리를 이동한다. 발로 매일. 그리고 쓴다. 인간의 에너지를.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걷는 것은 이다. 피할 수 없는 짐, 부담이다. 그게 써버리는 생산적 에너지, 생산적인 능력을. 북미 지역과 서쪽 유럽 지역, 그 지역에서는 근데 태도와 정책은 그냥 그 반대다. 걷기는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고 그리고 자연스럽다. 우리는 그걸 더 해야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 점은. 그리고 일부 현재 추세의 일부는 뒤집어져야만 한다. 바뀌어야 된다. 뒤바뀌어야 된다. 역설적이게도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기계들, 헬스클럽과 집에 있는 그 기계들의 가장 인기 있는 그 기계들 사이에 러닝머신들이 있다. 그게 걷기를 흉내내는 그리고 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요 트레드밀스 러닝머신이 헬스클럽과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계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성취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운송 목적으로 길에서 딱 그런 것처럼 다른 방들, 당신의 집에 있는 다른 방들이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채워졌을 때 너무나 많은 물건으로 똑같은 게 사실이다. 아이들에게도 만약에 놀이공간이 수용한다면 각각의 하나의 장난감을 다 수용한다면 여지껏 구매가 쭉 돼왔었던 그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들은 아마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그들은 압도당한다고 느껴버릴 것이다. 그렇게나 많은 물건에 의해서. 이건 우리에게 모모를 생각나게 한다. 어떻게 여자들이 바라보는지 그들의 옷들로 꽉 차 있는 옷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 아, 입을 게 없네. 그거를 생각나게 한다. 수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것이 도와준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그리고 쓰도록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쓰도록 도와준다. 그럴 적에 너무나 많은 볼 것이 있을 적에 너무나 많이 그냥 이렇게 넘어다녀야 될 게 많을 적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입력값이 있을 적에 그때 아이들은 힘든 시기를 겪는다. 선택을 하는 곳에 힘든 시기를 겪는다. 간소화하는 거 놀이공간을 너무나 중요하다. 당신은 원한다. 아이가 막 영감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기를 느끼기를 원한다. 방에서 뭐 우유부단함 또는 좀 주저함 이런 걸 가지고서 압도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은 종종 착각한다. 친숙함을 진정한 숙달과 착각한다. 만들어내면서 좀 위험한 착각을 능력의 착각을 그 착각에서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마치 그런 느낌이다. 진짜 지식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굉장히 애쓰고 힘들어한다. 요청받았을 때 회상하라고 아니면 적용해 보라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이런 인지적인 편향성 강화되는데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 강화되는데 이끈다. 학습자들이 과대평가하도록 그들의 이해를 가르치는 거 자료들을 가르치는 거 심지어 뭐 비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가상으로 그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에 요구함으로써 깊은 심층 처리 능동적인 회상 구조화된 조직화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격차를 지식에서의 그거는 도입한다. 강력한 방법들 뭐 이를테면 가르치기 가상의 학생들 또래 가르치기 동료 가르치기 스터디 그룹에서 파인만 기법 사용하기 그리고 설명 쓰기 다른 일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채택하기 선생의 마음가짐을 채택하기는 바꿔놓는다. 표면적 친숙함을 진정한 숙달로 바꿔놓는다.
노출시키면서 채워 넣으면서 격차를 지식에서, 그리고 또 보장하면서 확실하게 견고하면서 믿을 수 있는 이해를. 대략적으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메르 관리들은 표시하고는 했었다. 그들의 제품 목록들을 점토판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기록하기를 5마리 물고기, 그들은 그러곤 했었다. 표시하곤 했었다. 5개의 물고기 그림들을. 그들의 최초의 위대한 지적인 도약은 왔다.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왔다. 숫자를 그 대상으로부터, 그들이 세고 있던 대상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나타내곤 했었다. 5마리 물고기를 그 숫자를 가지고서, 수메르 숫자를 가지고서, 숫자 5에 해당하는 수메르 숫자를 가지고서 그 옆에 물고기 상징 옆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묘사하기를 5마리의 어떤 다른 것을, 그럼 그들은 깨달았던 거다. 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구나. 그들이 똑같은 숫자를 그리고 바꿀 수 있구나. 그 대상 상징을 소로 바꿀 수도 있고, 기름 한 단지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무엇이든지, 무슨 다른 것이든지,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무슨 다른 것이든지 그걸로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거. 수메르 사람들은 발전시켜 왔다. 발전시켰었다. 그 생각, 자유롭게 되어진 해방된 숫자의 생각, 그게 존재하는 숫자 그 자체로, 그리고 모모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무엇이든지 그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세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세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 숫자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당연히 여기가 쉽다. 그 자유롭게 된 숫자, 해방된 숫자를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의 생각, 거기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초창기 문명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지적으로 새롭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강력하기도 했다. 그 강조, 어디에 대한 강조, 배우는 거, 내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강조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하고 상관이 없다. 놀랍게도 비록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마 싫어하는데, 일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내 집단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그냥 베낀다. 윌크스, 커비 앤 닐슨이란 사람은 연구했다. 이 베끼는 행동을, 그 맥락 속에서 베끼는 행동, 관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여는가 퍼즐 박스를. 내 집단, 외 집단 분간됐다. 최소한의 방식으로 쓰면서 간단한 이 색깔로 된 어떤 표시, 구분, 이런 걸 쓰는 손모가지에 손목밴드. 아이들은 단순하게 모든 멤버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좋아할 수는 있는데 모든 멤버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내 집단의, 그들은 싫어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실로 참으로 그들은 좋아했다. 이런 반사회적인 내 집단 멤버들을 덜 좋아했다. 친사회적 멤버들, 외부 집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거, 그들의 싫어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 성향, 내 집단 행동을 베끼려는 성향, 좀 더 면밀하게 베끼려는 거, 외 집단 행동보다. 이러한 좀 과도한 흉내내기는 드러낸다. 모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끼고 있지 않다는 거 배우려고, 어떻게 그 상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는가를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냥 그걸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수능하는 거, 규칙과 관습에, 내 집단의 그 관습에 순응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반사회적 내 집단 그룹으로부터, 멤버로부터. 설정점 이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아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안정적인 양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양을. 그때쯤이면, 당신이 성인이 되는 그때쯤이면 더 많은 무게를 당신이, 한마디로 더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갔었을수록
어린 시절에. 그리고 10대 시절 때 더 많은 지방세포를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다. 성인으로서. 이러한 지방세포들 더 꽉 차게 되거나 더 얇아지게 된다. 당신이 얻거나 잃을 적의 체중을 성인으로서. 설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아쇠다. 방아쇠. 이러한 이 세포들의 방아쇠다. 이 어떤 방아쇠? 그게 보내주는 메시지를 당신의 뇌로. 자, 어떤 메시지?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뭐뭐라는 거. 당신의 지방세포가 점점 너무 얇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 당신은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가질 것이다. 다양한 이 설정점을. 그리고 그 강력함, 메시지의 강력함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숫자에 의해서, 세포 숫자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이제 헛소리는 제거하고, 따라서 한 사람,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러니까 높은 설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강력한 욕망, 열망, 음식에 대한 열망, 다이어트를 할 적에. 처음에는 그 캐치프레이즈, 사람의 뭐 귀나 눈을 확 잡아버리는 그런 문구, 덜 있는 게 더 많은 거다라는 게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언급되어졌는데,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고 하는 그 시에서 언급됐는데, 그건 제시한다, 시사한다. 몸을 아는 점을. 단순한 모든 거, 이게 더 낫다라는 거. 그리고 더 아름답다라는 거. 뭐보다? 복잡하거나 뒤엉킨 거보다. 요즘에는 이 문구는 들린다, 자주. 아마도 너무 자주 들린다. 하지만 중요하다. 인식하는 거, 뭐뭐를 아는 점을. 그 방식, 생각 방식. 그게 어디에 있는 생각 방식. 이러한 말 뒤에 놓여 있는 생각 방식이 천천히 없애버린다는 거. 특정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버린다는 거. 사라지게 한다는 거. 빈칸추론 유료. 예를 들면, 생각해봐라. 무겁고 육중한 라디오 리시버, 수신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존재했던 예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버튼들 많은 게 뭐뭐로 보아졌다. 뭐뭐라고. 잉여다. 여분이다라고. 그리고 제거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축소, 줄임과 더불어서 이런 장비들은 결국에는 뭐뭐로 발전되었다. 전화기로 발전되었다.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있는 그 크기, 물체 크기가 점점 더 작아졌고, 그리고 기능들, 버튼의 기능들은 상실되게 되었다. 점 3개짜리 메뉴, 이것과 이거 안에서, 그리고 다층화된 폴더, 우리 전화기 안에 있는 그 다층화된 폴더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짧지만 숨겨진 역사. 플라스틱 업계의 뒤에 있는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이전에는 사람들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들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보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발명, 그것의 재빠른 채택,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폭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 폭발적인 어떤 증가, 소비자 제품으로의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이후에 플라스틱은 어디나 다 있다. 점점 커지는 업계는 상징하게 되었다. 편리함과 번영을, 아메리칸 드림에. 이 꿈은 어떤 대가와 더불어서 오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환경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초창기 씨앗들, 오늘날의 환경운동의 씨앗이 심겨졌다. 하지만 플라스틱 업계는 재빠르게 대응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들에 출범시키면서, 시작하면서 캠페인들을, 그게 제시했던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그들은 그 아이디어, 생각을 밀어붙였다. 오염은 소비자들의 잘못이다라는 거.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라 막 홍수로 막 밀어붙이는, 시장을 플라스틱으로 홍수로 그냥 범람시켜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쿤이 제안했듯이 우리의 명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들은 깊숙이 박혀있다. 어디 안쪽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략적인 하나의 망, 상호간에 연관되어져 있는 약속들의 망, 특정 이론에 대한 한마디로 패러다임, 그 안에 박혀있다. 그러니까 특정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주제가 되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방법론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약속, 그것들의 망, 대략적으로 그런 패러다임 안에 깊숙이 박혀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떠맡고 할 적에 연구를, 그들은 그렇게 한다. 연구를 또 맞는다. 그 안에서부터 떠맡는다. 특정 패러다임 안쪽에서 심지어 가장 엄밀한 측정치들, 이런 것들도 오로지 말이 된다. 타당하다. 그 내면에서부터, 그 패러다임 안쪽에서부터 타당하고 말이 된다. 상식에 맞다. 예를 들어서 한 보는 거, 안쪽을, 현미경 안쪽을 들여다보는 건 당신에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도구의 본성을 알고 있지 모르면, 그리고 또 당신이 무엇을 보기로 되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따라서 그거 우리가 주된 진보라고 부르는 거, 과학에서 그거는 이동이 아니다. 덜한 것에서 더 정확한 곳으로의 패러다임의 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수평적인 전환이다. 한 가지 보는 것의 방법, 세상을, 그것에서 또 다른 하나로의 전환이다. 쿤에게 있어서는 과학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 과학자는 다르게 보는 것이다. 무엇과는 다르게, 그 방식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다. 그가 전에 봤었던, 이전에 보아왔었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보는 것이다. 두 번 방문하기. 하나, 우리의 추운 온실들 중 하나에 두 번 방문하기. 한 번은 새벽에, 이 무슨 영하권 밤, 그 이후의 새벽녘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번은 몇 시간 지나서, 그렇게 방문하기는 제공한다. 좀 놀라운 소개를 제공해준다. 좀 인상적인, 한마디로 어머나 이거 뭐야 하는 소개를 제공해준다. 겨울 수확에 대한 소개를 제공해준다. 새벽 방문 동안에 모든 농작물들은 다 얼어붙는다. 딱딱하게. 이 들어 올리는 거, 안에 커버들,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 그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들, 덮개들이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드러낸다. 그 광경을, 막 딱딱하고 막 서리로 덮여 있는 잎사귀들, 황량한데 그 정도로 충분한, 납득시킬 정도로 충분한, 어떤 사람에게라도 뭐뭐라는 것을 납득시킬 정도로 충분한, 이 생각은 바보 같다라는 거. 근데 몇 시간 지나서 그 이후에 태양이 막 따뜻하게 데워준 다음에 온실들을 이 어느 좀 위로다가 두 번째 방문은 제시해준다. 기적과도 같은 대조. 안쪽 커버, 안쪽 덮개, 그 아래쪽에는 있다. 아주 촘촘하게 이 좀 간격을 둔 줄들이 있다. 생기 넘치고 건강한 잎사귀들, 그게 막 뻗쳐있는 그 길이만큼, 온실의 길이만큼, 그 잎사귀 색깔들 다양한 색조로 되어 있는, 녹색, 빨간색, 뭐 밤색, 혹은 뭐 고동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밝게 서 있다. 뭘 배경으로 해서, 뭐랑 대비돼서, 좀 어두운 흙과 대비돼서, 그건 마치 그것처럼 보인다. 절대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인다. 육아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독립심, 회복 탄력성을. 하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한 걷기, 자전거, 경로를 학교에. 쇼핑몰들은 10대들을 추방해버린다. 주말에. 그리고 자유시간은 사라진다. 스프레드시트 밑에서, 활동의 스프레드시트 밑에서.
모든 이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필수사항들은 더 많은 걸 앗아가 버린다. 부모의 시간, 돈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하기 위한, 또는 뭐 아이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듯이 이 더비 삭스비라는 사람, 이 임상 심리학자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썼듯이 좀 언더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거, 애들 좀 대충 돌보는 그런 건 필요로 한다. 구조적인 변화를.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를테면 가족의 휴가라든가 정부 보조를 받는 그런 아이돌봄. 그녀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실질적인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것들에서, 구조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우리는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용, 이것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 대한 공공장소에서 그녀는 쓴다. 그리고 만들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안전한 환경을 거기에서 가볍게 좀 감시받고 감독을 받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모가 기르도록 돕기 위해 독립적 아이를 도시와 교외 지역은 만들 필요가 있다. 좀 지원해주는 환경을, 거기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좀 부드러운 약간의 어떤 감독하에서, 가벼운 감독하에서 변화를 통해 물리적 환경, 구조, 그리고 문화, 거기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해서